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폭락해서 1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네, 뭔가 이상하죠? 오늘 우리는 시장을 뒤흔든 이 거대한 역설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5년 7월 말에 4조 1,300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정점을 찍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불과 6개월 만에 2조 9,50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산해보면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초 모든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장 예상치를 가뿐하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가치 하락을 겪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희 분석은 바로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1조 달러의 역설이 대체 뭔지 명확하게 짚어보고요. 저희의 핵심 가설, 바로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게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증명하고 시장의 비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왜 2026년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조 달러의 역설입니다. 기록적인 실적과 시장의 냉혹한 평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시장의 현실, 정말 냉정합니다. 주가는 연초 대비 17%나 하락하면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죠. 그런데요, 비즈니스의 현실, 즉 회사의 속사정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1월 28일에 발표된 2분기 주당 순이익은 4.14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였던 3.86달러를 아주 가뿐하게 넘어섰고요. 매출도 전년 대비 16.7%라는 정말 탄탄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AI 팩토리 가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설은요,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냥 소프트웨어 거인으로만 봐요.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수익성을 깎아먹고 있다고 걱정하죠.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짜 모습은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 장기적인 비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AI의 가치사슬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직 계열화된 AI 유틸리티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전력회사가 비싼 값의 전기를 사오는 대신에 아예 직접 초고효율 발전소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수익기계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AI 팩토리 가설이 그냥 그럴싸한 주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시장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밸류에이션에서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 바로 PE가 24.8배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깝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현재 PE가 과거 5년 평균이었던 33.77배보다 훨씬 아주 현저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시장이 AI 투자에 대한 걱정을 이미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선반영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하드웨어, 바로 자체 개발 AI 칩인 마이아 200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적인 비용 구조를 자기들 손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외부 공급사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사의 AI 작업에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 유틸리티 모델의 핵심입니다. AI 서비스를 돌릴 때마다 매번 비싼 외부 칩을 빌려 쓰는 그런 변동비 구조 대신에 훨씬 더 효율적인 자체 발전소를 건설해서 장기적인 운영 비용을 낮추고 총 마진을 지키겠다는 전략이죠. 실제로 이 마이아 200은 기존 하드웨어보다 1달러당 30%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 내부자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주가가 최고점일 때 일부 경영진이 주식을 팔긴 했어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신호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0% 넘게 폭락하니까 핵심 이사인 존 스탠튼이 무려 19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이 넘는 돈으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건 회사의 장기 전략에 대한 내부자의 강력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죠. 네 번째, 비관론 정면 돌파입니다. 자,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여전히 회의적인 걸까요? 시장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세 가지 반론, 한번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 이거죠. 자본 지출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서 마진을 파괴하고 있다. 분기별로 300억 달러를 넘을 거라는 이 막대한 투자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겁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마이아 200 같은 투자는 AI 서비스의 장기적인, 쿼리 하나당 비용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전략적인 지출이거든요. 즉, 예측하기 힘든 변동 비용을 통제 가능한 고정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물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려면 AI 수요가 꾸준히 받쳐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이겁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이나 구글과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방어벽이 있습니다. 바로 3,68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잔고, IPO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미 받아놓은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 매출이 이미 이만큼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고, 특히 핵심 파트너인 오픈 AI와의 독점적인 계약은 경쟁사들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끈끈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반론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선행 PER이 30배 수준이라니 여전히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밸류에이션 문제죠. 네, 단기적인 선행 PE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무려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시장이 지금 당장의 비용 너머에 있는 AI 전략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2026년의 변곡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 번에 모아보겠습니다. 2026년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시장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바로 그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은 눈앞의 단기적인 지출에만 매몰되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AI 가치 사슬을 소유하고 비용 구조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훨씬 더 큰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를 AI 유틸리티, 즉 AI 시대의 전력 회사로 보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다음 체크포인트도 중요하겠죠. 특히 4월 29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애저의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에 대해 회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AI 피봇의 본질입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더 이상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AI 경제의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기간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기회의 창은 순식간에 닫혀버릴지도 모릅니다.